자,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2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중에서 오늘 1대1 토론회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명이 붙었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 2명이 붙었습니다. 자, 토론회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보지 못하고 기사로만 체크를 기사만 했습니다. 봤어요? 방송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김문수 보지 한동훈 못했어요. 거는 봤어요. 네. 근데 안철수 김문수 거는 이렇게 쇼츠로 뜨는 것만 좀 봤어요. 뒤에 네. 해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압도적으로 잘했죠. 네.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는 그냥 뭐 우리가 솔직히 그냥 발라버렸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으로 잘했는데 그게 과연 득표율로 나타날까 그런 좀 생각은 왜요? 들었고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을 상대로 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그 주류의 생각에 맞는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경악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계몽령이라는 건 맞다고 생각한대요. 네. 진짜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근데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이렇게 봤더니 그 뭐 민주당이 뭐 국회에서 입법 독재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그런 거 다 국민들에게 알린 맞아요. 이거 계몽령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맞아. 민주당 나쁜 사람들 하면서 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우리를 입장을 대변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토론은 한동훈이 잘했지만 잘했는데. 지지는 김문수가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저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득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 의원은 줄곧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계엄 잘못됐다고 나도 생각한다. 내가 국무회의에 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같이 동참해서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요. 네. 제가 유튜브니까 좀 그냥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해요. 네.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요, 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거리에 전광훈 탄핵 소추 이후에 전광훈 전환기 씨가 나와서 막 떠드니까 저게 주류인가? 저 목소리가 사실 맞나? 그럼 실제 보수 과표집이라고 했지만 1월 말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김문수가 거의 동률, 오차범위 내 그런 양자대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보수가 극우가 과표집했던 거죠. 네. 마치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대선 주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저도 비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민주당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서 만약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는 훨씬 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4번 리스크 공격한다? 4번 리스크 한 3만 배 정도 있는 분을 어떻게 두둔하고 그게 공격이 네. 돼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 저분 빨리 감옥 가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감옥 가야 된다라는 표현은 안 할지언정 선을 그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탄핵시켜서는 안 됐었다.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네. 또 그게 하나의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된 주요 의견으로 우리가 단용형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네. 봐요. 박 실장님이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본 사람들 제가 국민의힘에 각 그 후보 캠프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오면서 전화해보면서 다 물어봤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한동훈이 잘했다. 네. 근데 과연 저게 투표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비율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기준 선거인단 비율을 보면 영남이 40%,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 45.8%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비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곡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동훈 후보가 정말 대단히 상식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정말 큰 공헌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엔
좀 한동훈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비율이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영남의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그런 의견이 더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과연 유리할까? 네. 저렇게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유리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받고 어떤 거요? 좀 답변을 다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 댓글. 아, 네. 그래서 아니 당원 게시판 그렇게 대통령도 욕하고 당 대표도 욕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거 누가 했어? 그건데 그거는 쏙 빼놓고. 비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대단히 답변하기 곤란해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리더라고요. 배신자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뭐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줬는데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던데 그 인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따로 한동훈 후보의 성정, 스타일을 보면서 따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를 지켜야 되냐. 그건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대선 주자가 한다? 그것도 TV 토론 나와서 떳떳이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초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5대3 기각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도 우리가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실제 그런가라고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헌재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8대0 전원일치로 그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네. 파면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야 대통령과의 의리가 중요하지. 계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잠깐 뭐 실수한 거지. 그래서 홍준표 뭐 2시간짜리 해프닝이지 뭐 이거.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저는 대구시장이었었는데요. 대구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고. 맞아요. 말이 그렇게 안 피해갔죠. 되잖아요. 일제 토론에서. 우리가 기본이 어떤 중요한 뭐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든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장을 하려면 명분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분 없는 얘기들을 속으로는 뒤에서 부정부패가 있든 축제를 하든 들키면 문제겠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보통 명분을 정치는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명분 없는 얘기들을 떳떳이 한다?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전반적인 느낌은 한 시대가 뭐 물러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홍준표, 뭐 나경원 이렇게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중진 의원들이 시대가 가고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오겠구나. 네. 이제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대단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뭐 태도 등 여러 가지 고칠 건 있지만 어쨌든 공부도 학습도 잘 되어 있고 또 순발력 있게 여러 가지 잘 얘기를 하고 또한 어쨌든 자기가 집권여당의 당대표였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좀 중심되는 주인공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밖에 있지만 이준석,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중도보수 우파의 지도자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토론회 2개 다 봤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토론회 보니까 원래 그 토론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토론회인데 마치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이제 몇 번씩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막 얘기하다가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이게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토론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좀 약간 밀린다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물론 똑똑하고 논리적인 면은 없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면 윤석열이 그랬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도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아닌 건 아닌 거다 라고 하면서 세게 나가면서 틀어졌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거를 일부 지지자들은 아 저분 소신이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정의나 원칙에 대한 소신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본인의 고집이 센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위에서 권력이 아니라고 해?
아이 몰라 들이받아. 사실은 본질은 그거였던 거죠. 그럼 한동훈 후보도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계엄 상황에서도 그렇고 되게 원칙으로는 메시지 자체는 맞는데 자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볼 만한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렇지. 1 더하기 네. 1은 2 같은 상황에서 그건 1 더하기 1은 2잖아 라고 얘기한 거고 누구나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죠. 네. 그런데 본인 문제나 본인 편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과연 그럴까? 이게 혹시 이분도 그냥 자기 고집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런 거죠.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고 혹시 가족이 연루가 돼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이 연루가 있다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한마디면 돼요. 네. 좀 뭐 약간 창피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창피 크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뭐 그냥 그랬나 보지. 이게 좀 있다면 뭐 일단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덮일 문제예요. 또는 본인이 연루가 안 됐다면 본인 가족이 연루가 안 됐다면 그냥 밝히자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묵히다가 어떻게 보면 윤한 갈등에 이게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국민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마 그런 것도 또 도화선이 돼서 윤석열이 계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부족하다. 한계가 그래서 저는 있다. 메시지나 뭐 스마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스타일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건 또 네, 다른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네. 이게 하나 제 그냥 바람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꼭 배지를 달아서 의정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나 장관들한테 국정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정치는 더 커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선 후보 나갈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지금 지역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그렇지, 가가지고 그렇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런 맞아요. 경험을 쌓을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뭐 오늘 토론회보다 내일 토론회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내일 토론을 하는데 서로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서 토론을 하고 곧 이어서 또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서 토론회를 할 텐데 서로를 그 딱 지목한 전략 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일 토론회 분위기 어떨까 전망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찬탄파 반탄파 딱 대립각이 써 있고 서로 1, 2등을 다투는 경쟁자라고 서로 자기들끼리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찍은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말을 잘하고 순발력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저희들 저번에 한번 해봤지만 약간 좀 순발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년만 못하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나이 먹은 티가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 나이에서 주는 네. 이미지가 확실하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 비교가 되니까. 네,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미지에서부터 싹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나 명분은 한동훈이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탄핵에 반대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냐고.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김문수, 홍준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명분을 갖고 있어서 좀 더 한동훈 후보가 뭐 주도권을 갖고 토론은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알겠습니다. 개싸움도 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이전에 홍준표 후보가 뭐 키노피그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개싸움이 벌어지긴 했죠. 예. 근데 이게 1시간 반만 한다면 적절히 우리 둘이 그냥 어차피 두 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야, 김문수가 말이 되냐 까놓고 뭐 어디 있다가 갑자기 노동무장을 시키더니 와서 무슨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윤 아바타라고 하면서 나온 거지 말이 돼? 내가 나가야지 반탄파에서. 한동훈 후보 아유 안철수 후보가 말이 돼요. 거기 뭐 그냥 사실 초딩이잖아 초딩인 거라면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두 분이 제일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계속하면서 우리를 더 빛내보자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반이면 그게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3시간을 둘이 얘기하려면 네. 개싸움 될 수 있어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애찬의 게임 이런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게임 안 해야 되는데 살짝 뺨때려서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서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거든요.
3시간씩 둘이 얘기하려다 보면 네. 그냥 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열이 확 받고 나는 호구야? 나도 한마디 해줘야지. 한마디 딱 해줬다가 저쪽이 또 확 받고 그러면 정말 막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네. 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방자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둘 다 방자하다. 반자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갑자기 순간 욱해가지고. 나올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네요. 홍준표 후보가 한 4번 정도는 경로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애가 어디 와가지고 이제 지금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유시민 작가랑 토론할 때요. 밀려도 살짝 웃어 넘기면서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상대 토론자를 좀 인정할 때는 씩 웃으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귀여운 꼰대처럼 보여가지고 큰 무리가 없는데 네.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를 내고 좀 정말 같이 있기 싫은 네. 꼰대 티를 이미지로 내요? 변해요. 오히려 더 안 좋겠네요. 안 그러면. 좋죠. 그래서 내일은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적절하게 토론 분위기를 조절한 거고 만약 그건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한다면은 본인 성격 못 참아서 역시 지금은 지난번에도 뭐 생머리 키높이 구두에게서 더 반감이 비호감이 생겼거든요. 서로 그 이후에도 계속 다퉜죠. 예, 캠프에서. 알겠습니다. 내일 뭐 토론회는 생산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차 경선에 출마한 4명이 세몰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 명단, 그러니까 각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 명단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더라고요. 18명. 자, 김문수 후보 6명, 홍준표 후보 4명, 안철수 후보는 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합류하냐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한덕수 후보 효과랑 한덕수 대행? 네, 한덕수 대행. 효과? 네, 한덕수 대행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예를 들어서 보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지 어쨌든 대선 본선은 안 된다고 해도 경선에서 최종 후보만 돼도 그 사람이 향후에 당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졌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윤핵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어서 누가 봐도 질 가능성이 크니까 뭐 대선 주자의 책임을 물을 건 아니어서 그러면 대선 주자가 돼서 다음에 권력을 잡으니까 줄을 서야지 하는데 뒤에 한덕수 대행이 버티고 있으니 눈치 보기 줄 중이다? 서네. 눈치 보기로 줄 서는 게 지금 많이 없어졌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네. 조금 초선이 많고 네. 비례대표가 많고 중진이 있긴 있지만 좀 지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중진들이 많아서 네. 이 숫자가 18명이라고 해가지고 전력이 탄탄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그래요. 같고요. 여기서 확장력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가 지역구 당원 관리를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효과 때문에 관망하고 눈치 보는 의원들이 네.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6명밖에 김문수 캠프에는 참여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조직력도 가장 센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 쪽에는 위장 전입자가 많은 것 같아요. 위장전입? 위장 취업자. 네. 어떻게 하면 위장 취업인가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네. 나는 홍준표를 돕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좀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단일화 안 해. 막 이러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그 위장 전입자들 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입자들의 설득과 압력? 압박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48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라고 하지만 반 이상은 이름도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나머지 세 후보는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어제부터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열어뒀고 오늘 페이스북에도
최종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밝혔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오늘 또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생각은 완전히 같다 이러면서 단일화 열어놨고요. 약간 안철수 후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또 토론에서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X표 들었는데 또 채널A 유튜브에 대해서는 자, 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예. 바뀌었을까요? 일단 2인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 최종 후보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차 컷오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이 꽤 있구나.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도 가져가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난 절대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 지지를 저쪽으로 몰아주면서 내가 넘버 2에도 못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2강에도 못 들어가고 더구나 최종에도 못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놓칠 필요가 없다. 일단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그렇죠. 그때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 정확한 분석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단일화는 무슨 그냥 뭐 무소속 후보가 지금 나를 도와야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를 해가지고 일정한 지지율이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이 지지율에서 나오고 양자 대결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이 되더라도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일화 압력이 상당히 세질 것 같아요.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단일화 안 하면 우리 선거운동 안 한다고 그냥 태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는 또 큰 명분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버티다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단일화 이것도 선거 전략상 그게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란은 아까 저 화면에 제목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왜? 추노를 따서 추해라고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계속 간 보고 있는 거에 네, 대해서. 한번 네. 추해 너무 정확합니다. PD님이 하셨는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추해요. 추해. 아, 그러게요. 이 저추함의 모든 국민의 피해자고 사실은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하면 한다고 하고 대행에서 물러나든지 네. 대선 관리할 사람이 계속 노코멘트.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생하십니다. 아니, 지라고 하면 안 되죠, 방송인데. 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고생이고. 그러게요. 궁금해하고 막 지금 너무 네. 진짜 불안한데. 그렇죠. 아니 뭐 본인이 국정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분이 뭘 하든 저분은 사실은 콩 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대행이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약속한 걸 전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도 저는 후보들이 얘기한 거에 일단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단일화를 하려면 저분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그럼 하루 만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현재는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예. 하도록 하고 그 얘기하기 직전에 이거 여쭤볼게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이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참돔회와 깊고 진한 맛의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참돔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고급 어종으로 살아있는 참돔을 당일 손질해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소량지를 푸짐하게 넣어 소고기 육수의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그대로 담은 통영해인 소고기 미역국은 한 팩에 4,900원으로 넉넉한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도록 도와드리는 아정당을 소개합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한 최대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 현금 캐시백, 약정 끝난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을 통해 가능한데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됩니다.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가능한 홈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카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을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주 화요일 29일에 2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올라가는 후보가 누굴까?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전망해 보시죠.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또 홍준표, 한동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김문수,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아, 이건 전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보고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은 김문수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원 50%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하면 이 영남에 60대 이상의 당원들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좀 수위 조절이 싶어가지고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인데 네. 그런 경우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그냥 바람이 있다면 김문수, 한동훈 돼서 네.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고 네. 근데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되면은 야 당원들의 생각은 진짜 일반 국민들하고는 큰 다르구나. 괴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홍준표가 들어간다라고 네. 예측을 해도 무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여론조사로 본다면, 그러니까 당심 50%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가 있잖아요. 네. 현재 여론조사 추이, 전화면접조사의 추이를 보면, 김문수, 홍준표가 좀 2강, 그다음에 약간 차이 나게 한동훈 후보가 세 번째,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건 저는 뭐 홍준표,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안철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찬탄표를 한동훈 후보가 많이 가져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본선 경쟁력이 사실은 뭐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뽑은 윤석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게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이번 주말이면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력 본선에서 누가 이길까 이걸 좀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토론이 이어지는데 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홍준표,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내일 토론회를 좀 주목해 봐야 또 되겠네요. 내일 토론이 약간 개선될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약간 강한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까탈스럽고 성질 들어온 꼰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홍준표 후보가 또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변수는 있지만 여러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홍준표, 한동훈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잘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도 그냥 뭐 할 말은 다 저 했다? 정도는 뭐 그냥 뭐 잘 뭐 그냥 원만하게 했네, 무난하게 했네.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5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45점 맞으니까 뭐 그냥 얼마큼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저 정도 가서 뭐 이재명이랑도 TV 토론 할 수도 있겠네 뭐 생각을 해서 상수로 김문수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네.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 대 당원들이니까. 홍준표 나눠졌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다시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